서윤이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화장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그늘져 보였죠. 눈가에 잔주름, 처진 볼살, 윤기 없는 머리카락. 52년이라는 시간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윤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25년간 은행에서 일했죠.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맡고 서류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바빴지만 충만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명예퇴직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성태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부장.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이제였죠. 대학생 아들 민재는 올해 초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윤희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드디어 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을 먹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나면 겨우 오전 11시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죠.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남편의 문자는 늘 그랬습니다. 짧고 사무적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사랑해로 끝나던 문자가 어느 순간부터 마침표로만 끝나게 됐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죠. 친구들도 다들 바빴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현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너 요즘 뭐 해? 집에만 있어? 응, 딱히 할 게 없더라. 그럼 나랑 문화센터 다녀볼래? 고예 수업 같이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도예, 내가. 윤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생 흙이라곤 화분 흙밖에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도예를 한다는 건지 현숙이가 말했죠. 한번 해봐.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흙 만지고 있으면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거기 강사님이 좀 괜찮아. 강사님이 괜찮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가보면 알아. 현숙이의 말투엔 묘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희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수요일 오후 2시. 윤희는 아침부터 괜히 옷장을 뒤적거렸죠. 뭘 입고 가야 하나, 흙을 만진다고 했으니까 편한 옷이 좋겠지. 그런데 너무 편하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결국 깔끔한 면바지에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스스로 웃음이 났어요. 내가 뭘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지. 문화센터 도예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한쪽 벽면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투박한 찻잔, 비뚤어진 접시, 금이 간 화병까지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정이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수강생은 대여섯 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윤희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었죠. 현숙이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 오늘 첫 수업이니까 긴장하지 마. 윤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죠. 첫인상은 차분하다였습니다. 은발이 섞인 짧은 머리, 흙이 묻은 갈색 앞치마, 그리고 부드러운 눈매.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강사가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죠. 네, 서윤희입니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강준혁. 윤희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물레 앞에 앉아 시범을 보였죠. 젖은 손으로 흙덩이를 잡고 물레를 돌리며 천천히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투박한 흙이 그의 손끝에서 우아한 곡선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마술 같았어요.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윤희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죠. 낯설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흙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사이 흙덩이가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져 버렸죠. 윤희는 당황해서 다시 모양을 잡아보려 했지만 잡을수록 더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을 빼세요. 고개를 돌리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윤희 옆에 앉더니 그녀의 손을 잡았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흙은 억지로 잡으면 도망가요. 그냥 손을 대고 있으면 흙이 알아서 형태를 찾아갑니다. 준혁의 손이 윤희의 손을 감싸고 물레 위 흙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뛰었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손을 잡아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편도 이렇게 손을 잡아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계속 그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만 맴돌았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윤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52년 인생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이랬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윤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기 전 휴대폰 달력을 열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일주일 뒤, 그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여보 아니면 야라고 불렀거든요. 윤희는 매일 아침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수요일까지 남은 날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는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죠.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이 감정이 대체 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엔 대충 필요한 것만 집어넣었는데 그날은 왠지 핸드크림 코너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손이 거칠면 흙 만질 때 감촉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라벤더 향 핸드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바르면서도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이러는 거지? 화요일 밤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지난주와 비슷한 차림으로 결정했어요. 너무 신경 쓴 티가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걸까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죠. 평소엔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던 사람이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꺼냈습니다. 눈썹도 그리고 입술에도 연한 색을 올렸어요. 거울 속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문화센터에 도착한 건 수업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서 나온 것뿐이었죠. 적어도 스스로에겐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예실 문을 열자 익숙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준혁이 있었죠. 혼자서 물레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집중한 얼굴, 흙을 다루는 손, 그리고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 윤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일찍 오셨네요. 준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죠. 아, 내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좋은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준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실래요? 다른 분들 오시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윤희는 망설이다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뭘 만들고 계세요? 찻잔이요. 제가 쓸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네, 남이 만든 것보다 제가 만든 게 정이 가더라고요. 비뚤어져도 금이 가도요. 준혁은 물레 위의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 옆모습을 훔쳐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죠. 왠지 들킬 것 같아서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흙덩이가 바로 쓰러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모양을 잡는 건 어려웠습니다. 윤희가 만든 건 찻잔이라기보다 일그러진 그릇에 가까웠죠. 준혁이 수강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지도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윤희에게 올 때면 유독 오래 머무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때와 자신에게 향할 때가 다르다는 걸 윤희는 느꼈죠. 서윤희 씨,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준혁이 윤희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여전히 엉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손끝도 따라와요. 그가 윤희의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비뚤어지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진지하게 살폈죠. 이번 주에 가마에 넣어볼까요? 구워지고 나면 느낌이 또 달라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일주일 뒤 가마에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윤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찻잔을 찾았어요. 그런데 손에 들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찻잔 옆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길게 한 줄. 윤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물론 처음 만든 거니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작품을 들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아쉬워했죠. 현숙이가 다가와 윤희의 찻잔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괜찮아. 원래 처음엔 다 그래. 응, 알아. 그냥 좀 속상해서. 윤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하나둘 떠났지만 윤희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금간 찻잔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속상하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윤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금간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햇살 아래서 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아세요? 일본에 킨츠기라는 게 있어요. 킨츠기요? 내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간 부분이 오히려 무늬가 되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준혁은 찻잔의 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완벽한 것보다 상처가 있는 게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야 깊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금간 결혼 생활, 메워지지 않는 외로움, 어딘가 깨져버린 마음.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찻잔 버리지 마세요. 제가 금으로 이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주시면 해드릴게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준혁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깊어지는 것들, 금간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남편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윤희가 써놓은 메모가 그대로 있었죠.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남편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준혁의 목소리만 맴돌았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응. 피곤해 먼저 자. 남편 성태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인사도 안부도 오늘 어땠냐는 물음도 없었죠. 윤희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신혼 때는 퇴근하면 안아주고 주말엔 손잡고 산책도 했는데 문득 준혁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찻잔을 들어 올릴 때 스쳤던 그의 손,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아준 게 언제였지? 윤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1년 전, 2년 전, 아니, 더 오래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안내 문자를 다시 읽어봤죠. 거기 적힌 강사 이름, 강준혁.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는 유부녀야.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마음 깊숙이 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금지된 감정이 더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 같았죠. 어쩌면 나는 금간 찻잔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 어딘가 깨져 있어서 누군가 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윤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남편이 아니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수요일이 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수강생 2명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려왔죠. 강사님 진짜 멋있지 않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멋있는 남자 드물어. 그러게. 근데 혼자 산대. 5년 전에 이혼했다던데? 진짜. 왜? 몰라.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나갔다나 뭐라나. 그 뒤로 쭉 혼자래. 윤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혼, 혼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가 유부남이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희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5년 동안 혼자였구나. 윤희는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웃고 있던 그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5년의 시간. 그게 얼마나 길었을지 윤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결혼을 하고도 외로웠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 왔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귀걸이도 했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모든 수강생에게 친절했고 윤희에게도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죠. 수업이 끝나고 다들 하나둘 떠났습니다. 윤희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준혁이 말했어요. 서윤희 씨, 잠깐 시간 되세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네, 왜요? 흰치기 작업한 찻잔이 가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꺼내는 날인데 같이 보실래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마실은 도예실 뒤편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한쪽 벽면에 커다란 가마가 자리 잡고 있었죠. 열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장갑을 끼고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개의 도자기가 나왔죠. 그중 하나가 윤희의 찻잔이었습니다. 금간 부분이 금빛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와! 윤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처음엔 흠집이라고 생각했던 금이 이제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있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찻잔. 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가마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준혁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만든 찻잔으로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은 가마실 한쪽에 있는 작은 탁자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우려내는 동안 윤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흙이 묻은 앞치마, 그리고 조금 굽은 허리.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왠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요. 준혁이 찻잔을 건넸습니다. 윤희가 만든 그 찻잔에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죠. 금빛 무늬가 차의 수면 위로 비쳤습니다. 고마워요. 이 찻잔으로 마시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걸로 마시면 맛도 다르게 느껴져요. 둘은 가마 앞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가마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희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왜 도예를 시작하셨어요? 윤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시작했을까? 현숙이가 권해서,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것도 맞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찾고 싶었달까요? 나를 찾고 싶었다. 준혁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5년 전에요. 윤희는 심장이 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냈죠. 그러다가 우연히 흙을 만지게 됐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준혁은 가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긁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힘을 주면 그대로 반응하고 내가 조급하면 무너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적어도 흙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 윤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도 외로웠구나. 서윤희 씨, 준혁이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윤희는 멈칫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친구들도. 그냥 다들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행복했을까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질문 받으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까지.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여기선 아무도 안 봐요. 그 한마디에 윤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마실에 어둠이 내렸을 때 윤희는 겨우 눈물을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창피하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저한테 솔직한 모습 보여주셔서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준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녹였어요. 저도 5년 전에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 겉으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구나. 감사해요. 정말로. 별 말씀을요. 저도 오늘 좋았어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마실을 나서는데 준혁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서윤희 씨, 네, 다음에 또 차 마셔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계속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또 야근이었죠. 메모도 문자도 없이 그냥 빈 집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을 켜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죠. 아니, 낯선 번호가 아니었어요. 문화센터 수업 안내 문자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강준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오늘 울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글자에 마음이 요동쳤죠. 윤희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라고 하면 거짓말 같았고, 안 괜찮아요라고 하면 너무 무거웠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윤희는 한 줄만 보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보내서 자버린 걸까? 아니면 내 답장이 별로였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다행이에요. 좋은 꿈 꾸세요. 윤희 씨. 윤희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성을 빼고 그냥 윤희 씨라고.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편은 늘 여보 아니면 야라고 불렀거든요. 윤희라는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삼 낯설고 또 설레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는 유부녀야.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하지만 그 경고가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지된 감정일수록 더 강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준혁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도 웃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메시지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수업 이야기였어요. 오늘 만든 작품 잘 말리고 계세요. 같은 가벼운 안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죠. 일상 이야기로, 그리고 서로의 삶 이야기로. 준혁은 이혼 후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았다고. 윤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모르게 결혼 생활에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준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다고. 윤희 씨도 외로웠군요.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윤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윤희 씨, 지금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어요. 비 오기 전에 차 한잔 할래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엔 아무도 없었죠.
거절해야 했어요. 둘이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찻집은 문화센터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죠. 윤희가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오셨네요. 네. 서둘러 나왔어요.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성글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금세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우산 안 가져왔는데.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제 작업실이 근처예요. 비 그칠 때까지만 거기서 기다리실래요? 윤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택시를 부르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준혁의 작업실은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의 어깨가 스쳤죠. 그 찰나의 접촉에 윤희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흙냄새와 유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한쪽 벽면에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희 씨, 준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낮고 조금 떨리는. 네. 윤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웠죠. 지금 돌아가시면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지 마. 여기 있어 줘. 윤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돌아가. 지금 당장 돌아가.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가 가까워질수록 윤희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윤희의 볼에 닿았습니다. 거칠었어요. 흙을 만지던 도예가의 손. 하지만 그 거친 손길이 이상하게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25년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손을 느껴본 적 없었어요. 그 낯선 감촉에 온몸이 떨렸죠. 왜 울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제야 윤희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감정 너무 오랜만이라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입술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냈거든요. 뺨 위로, 눈가 위로,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저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고 다시 닿았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2번째 입맞춤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듯 준혁이 윤희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윤희도 그의 목을 감싸 안았죠.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 공간에서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만이에요. 알죠? 윤희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알아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쇄골을 타고 내려왔죠. 윤희는 숨을 삼켰어요. 피부 위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떨고 있어요. 당신도요. 윤희가 준혁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두 사람 다 떨고 있었어요. 두렵고 설레고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준혁이 윤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뜨거운 눈빛이었죠.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말해요. 후회해도 그건 내가 감당할게요. 윤희가 대답하며 그의 목덜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빨라졌어요. 옷이 벗겨지고 숨이 가빠지고 두 몸이 하나로 엉켰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만져지고 느껴진다는 것. 준혁의 입술이 목에 닿았습니다. 쇄골을 지나 가슴 위로 내려왔죠. 윤희는 신음을 삼켰어요. 이런 감각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처럼 하게 됐죠. 감정 없이, 욕망 없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지웠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만 존재했죠. 서로의 숨결, 서로의 체온, 서로의 떨림. 말은 필요 없었어요. 몸이 먼저 대화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평생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는 것처럼 둘은 몇 번이고 서로를 탐했죠. 침대 시트가 흐트러지고 땀이 섞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윤희는 잠들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죠. 그의 체온이 등에 전해졌습니다. 후회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오늘 밤으로 끝이에요. 알죠? 알아요. 준혁은 윤희의 머리카락에 입술을 댔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할게요. 오늘 밤에 윤희 씨를.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눈물로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똥이 틀 무렵 윤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흩어진 옷을 주워 입고 화장실 거울을 마주했죠. 거기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서윤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입술이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문을 나서기 전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수업에 안 나와도 원망 안 해요. 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이 문을 나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된 일인 건 알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 밤만큼은 윤희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여자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비갠 후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어요.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윤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 곳곳에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어요.
목에, 어깨에, 그리고 피부 깊숙이 지워지지 않을 흔적처럼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윤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윤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어젯밤 쏟아지던 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몸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목에, 어깨에, 그리고 피부 깊숙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출장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윤희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씻어내야 했어요. 그의 손길도, 그의 체온도, 그 밤의 기억도. 하지만 물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새겨진 감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눈물이 물줄기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윤희는 도예 수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희야, 왜 안 나와? 몸이 안 좋아? 응. 요즘 좀 피곤해서 쉬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거였죠. 준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를 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준혁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도 보내지 않았죠. 서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처럼 말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어요. 모든 것이 그날 이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오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것. 어느 날 저녁 남편 성태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 취소됐어. 그래요? 밥 차릴게요. 윤희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성태가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 윤희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죠.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표정이 좀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좋은 일 있어? 윤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가끔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색하게 뭔가를 내밀었어요. 꽃다발이었습니다. 작은 장미 한 다발. 원래 주말에 주려고 했는데 요즘 내가 너무 바빴잖아.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썼더라고. 윤희는 그 꽃을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성태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왜 울어? 꽃이 별로야?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그날 밤 윤희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죠. 예전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가깝게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았기에 비로소 이 일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오랜만에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도예 수업을 들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접수처에서 수강 취소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서류를 내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그는 수강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윤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죠. 준혁은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한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윤희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밤은 그 밤으로 끝난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의 가방 속에는 킨츠기 찻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간 부분이 금빛으로 이어진 그 찻잔. 수업 초반에 준혁이 직접 이어준 것이었죠. 수강 취소를 하면서 가져온 거였어요. 그 잔으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밤 다시 찾은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며칠 후 윤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찻잔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금빛 무늬가 반짝였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찻잔 예쁘네. 어디서 났어? 문화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요. 당신이? 대단하네. 성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하게 넘겼을 텐데 오늘은 윤희의 찻잔을 유심히 바라봤죠. 금이 간 부분이 오히려 멋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요. 원래 금이 갔는데 금으로 이어붙인 거예요. 흰측이라고. 킨츠기? 네. 상처가 있어야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대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태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금빛 무늬가 햇살 아래서 빛나고 있었죠. 비뚤어지고 금이 같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찻잔.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일탈이었고 충동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밤이 윤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속 작은 불씨를 다시 피워줬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윤희만 알고 있는 비밀 상자처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가끔 거울 앞에서 서윤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한 사람의 여자로.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들 속에 묻힌 나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장 진실된 내 마음일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그날 밤 그 손길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일탈로 넘어선 그 경계를 당신은 후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셨다면 당신도 한때 나라는 이름을 잊고 살아왔던 건 아닌지 돌아봐 주세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도 가끔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